제자르 시청자 여러분들, 굿모닝 에브리바디. 어제 손흥민 선수가 진짜 프리시즌 동안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면서 국내 시청자 여러분들, 미국 팬들도 걱정하게 만들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어제 경기에서 전반 전에만 1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정말 역대급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경이롭다라고 표현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활약이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부안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상승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솔직히 초반에 기대를 별로 안 했던 새로운 신인 감독 산토스 감독의 전술에 대한 찬사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역대급으로 잘 사용한다는 평가를 월드 매체를 통해서 받으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기사가 조금 길거든요. 흥미로운 내용들 많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실 것을 추천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영상 만드느라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에너지 떨어지지 않고 오늘도 하루 종일 영상 만들 수 있게 구독 안 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어제 손흥민 선수는 정말 경이로웠고 판타스틱했고 인크레더블 했습니다. 전반에 1골 3도움을 기록하고 후반전에 교체되던 손흥민 선수의 경기에서 더 이상의 아쉬움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흥민 선수를 정말 잘 사용했던 산토스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어제 1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는데, 손흥민 선수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잠재력을, 장점을 최대한 끌어올린 것이 산토스 감독의 전술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의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엔제 감독 시절에도 손흥민 선수는 일단은 골을 넣기보다는 패스를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본머스와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는데 키패스를 4개나 뿌려줬지만 팬들이, 아니 선수들이, 동료들이 골을 받아먹지 못하면서 일단 골을 넣지 못했지만 최고 평점을 받은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때 당시 히트맵과 키패스를 살펴보면 왼쪽 측면에서 많이 사용된 손흥민 선수였고, 왼쪽에서 키패스가 많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패스맵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디서 정확하게 패스가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왼쪽 위주로 키패스가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번에 어제 레알 에스파뇰와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을 보면 그때 당시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모든 위치에서 발자국을 찍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손흥민 선수의 키 패스맵을 보면 지금 다양합니다. 박스 바깥에서 2개가 들어갔고, 박스 안쪽 2개, 그리고 코너킥에서도 키 패스가 하나 들어가면서 엔제 감독 시절에는 왼쪽 윙어로 박아두고 크로스나 패스를 하게 만들었던 역할이었다면, 이번에 손흥민 선수를 정말 잘 활용했던, 변화무쌍하고 신출 기몰하게 잘 사용했던 이번에 새로운 감독 도스 산토스 감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는데 손흥민 선수가 풀타임으로 100% 집중해서 뛰었다면 3골 8도움도 가능했다라는 댓글이 달릴 정도였는데, 월드 매체에서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잘 사용한 산토스 감독의 전술에 주목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산토스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잠재력, 장점을 최대로 이끌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골닷컴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제가 번역본을 가지고 왔으니까 제가 이 기사 읽어드리면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나는 이 클럽을 잘 알고 있어요. LAFC가 산토스를 감독으로 승진시킨 이유와 그가 2026년에 손흥민과 부안가를 어떻게 다르게 활용할 계획인지 살펴보자. 골닷컴과 단독 인터뷰에서 산토스 감독은 LAFC가 선수단을 선택한 이유와 그리고 2026년에 손흥민과 부안가를 어떻게 다르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부차기에 지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다. LAFC는 그 고통을 잘 알고 있다. 2대0으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2대2가 되었고 승부차기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밴쿠버에게 패배를 했다라면서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의 시즌이 끝났을 때 안타까운 장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면요, 손흥민의 PK가 골대를 맞췄고 델가도는 칩샷을 날렸지만 골대를 넘어갔다. 요리스는 선방했지만 그때 아무 소용이 없었고 패배를 당했다. 그렇게 잔혹한 방식으로 시즌이 마무리되었고 어쩌면 조금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했을 것이다. 갑자기 어디선가 꽝 하고 시즌이 끝났어요 라고 킬먼이 말했다. 그 경기는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경기이기도 했다. 체른돌로 감독의 마지막 지휘봉 경기였기 때문이다. 지난 4월 4년간의 감독직을 마치고 팀을 떠날 것으로 이미 발표한 적이 있었다. LAFC는 감독 없이 대대적인 개편을 앞둔 오프 시즌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이 됐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다. 존 소링턴 단장은 구단 경영진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다른 구단들이 외부 인사를 물색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LAFC는 내부 인사를 고수하면서 기존의 코치였던
도스 산토스를 감독으로 승진시켰다. 겉보기에는 LAFC가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다지 눈에 띄는 인사는 아니었다. 하지만 구단은 팀을 잘 아는 인물을 감독으로 기용함으로써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팀을 이끌어 갈 수 있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저는 이 클럽을 알고 이 클럽의 문화를 알고 있습니다. 팀이 어떤 팀이 되기를 원하는지 구단 주들이 이 팀을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는지도 알고 있죠. 유소년 아카데미도 알고 있고 2군 팀이 어떤 플레이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1군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선수들 대부분을 알고 있는데요. 그들의 생각과 성격도 잘 압니다. 라면서 산토스 감독은 골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제 손흥민 선수를 영입했지만 지난 시즌에 안타깝게 밴쿠버에게 지면서 우승을 하지 못했던 LAFC는 감독을 산토스 감독을 앉혔는데 여기에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 새로운 감독이 오면 선수들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근데 산토스 감독은 기존 코치였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고 바로 이제 우리가 똑같은 거잖아요. 시험을 볼 때 처음 듣는 내용을 공부하면 빡셉니다. 근데 우리가 미리 알고 있던 내용을 공부한다면은 더 쉽게 이해하고 더 적은 시간을 들이고 나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 LAFC에 이어졌다라고 골닷컴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관리자 감독을 찾았다. 돌로 감독이 조기 사임을 발표한 것은 여러 가지 LAFC에게 도움이 되었다. 지난 시즌 초반 부진한 성적 이후 감독의 미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LAFC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고려했는데 소링턴은 8월에 도스 산토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인터뷰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우리는 지역 지원자와 해외 지원자를 모두 채용하고 싶었습니다. 면접에 참여해 보겠니? 라고 산토스한테 물었는데요. 그러자 산토스 감독은 내 감독 면접에 100% 참가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토스는 본인의 말대로 한동안 감독직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다는데요. 다른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다른 팀들, 다른 나라에서 일할 기회들이 생겼죠. 하면서 산토스 감독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감독 경험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산토스 감독에 대한 철학이 나오는데 이제부터 심층 분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재미있는 내용들 나오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감독의 목표는 지속성이 핵심이었다. LAFC 감독 자리는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소링턴은 이것이 면접 과정이고 산토스를 고려 대상 중 한 명이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몇 달이 이상한 시기였다고 인정했다. 저는 돌로 감독을 최대한 도와서 이 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조 코치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LAFC와도 인터뷰를 진행했죠.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아주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즌 중반 LAFC는 전 토트넘 스타이자 한국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을 영입해서 상승세를 탔다. 이 영입은 엔제 감독 부임설에 더욱 불을 지폈을 것이다. 산토스는 팀 구성에 직접 관여하였는데 LAFC는 훌륭한 팀이었고 손흥민을 비롯한 3명의 주요 선수 영입으로 메이저리그 사커 우승을 노릴 만한 전력을 갖추게 되었다.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인 감독직 면접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팀 운영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 전부터 감독 면접을 봐왔던 산토스 감독이라고 알렸고 그리고 엔제 감독 영입설이 불을 지폈지만 산토스가 팀을 직접 구성하고 전술을 짜면서 돌로 감독을 도우면서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가 13경기 12골 3도움을 기록한 것에 기여를 한 산토스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독이 되고 손흥민 선수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렸는데 제가 한 팀을 코치하면서 동시에 그 팀으로부터 감독 인터뷰를 받은 것은 제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부분이 색다르고 특별한 경험이었죠. 이렇게 감독 면접을 보면서 산토스는 국내 감독 후보 중에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소링턴이 밝힌 이 주된 이유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몬트리올과 밴쿠버에서의 산토스의 경험은 그 이력을 빛나게 만들었다. 소링턴은 도스 산토스 감독 취임식에서 그는 LAFC에서 재임하는 동안 젊은 유망주부터 경험 많은 베테랑 선수까지 모든 선수들의 신뢰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돌로 감독의 재림이라는 말이 아니다. 전임 감독 접근 방식이 다소 신중했다면 산토스는 훨씬 공격적인 것을 좋아한다. 도스 산토스는 PSG를 좋아한다고 한다. 엔리케 감독이 이끄는 파리 생제르맹은 점유율 축구를 구사하지만 운동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의 다재다능한 움직임 때문에 매우 위협적이다. 부안가와 두레를 비교하면 다소 억지스러운 비유가 되겠지만 산토스는 축구 비전을 거의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다. PSG의 공격수들은 모두 고정된 플레이 스타일을 구사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최고의 장점이 고정된 플레이 스타일인 9번 공격수를 보유했다면 그의 장점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부안가와 손흥민 같은 선수들은 기동성이 뛰어나죠. 하면서 PSG 경기 잘 풀릴 때는 엄청나게 공격적이고요. 골이 막 들어갑니다. 근데 이 도스 산토스 감독은 PSG를 좋아하면서 그런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 우리에게 전형적인 타겟맨 9번 공격수 해리 케인과 같은 선수
선수가 있다면 그런 전술을 쓰지 않겠지만 손흥민과 부안가는 기동성이 뛰어난 선수다라고 말하면서 손흥민 선수와 부안가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는 이 감독의 전술 철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핵심 내용이 나오는데 손흥민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법. 이 모든 것에서 손흥민에게는 분명한 무기 하나가 있다. 메시가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뛰지 않았다면 손흥민은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가장 효과적인 공격수였을 것이다. 33세라는 나이는 그를 유럽 축구 최고의 윙어로 만들어준 스피드를 다소 떨어뜨렸지만 지난 시즌 10경기에서 10골 3도움을 기록했듯이 여전히 득점과 도움을 모두 해낼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이다. LAFC는 이번 시즌 득점과 어시스트를 그에게 크게 의존할 것이 분명하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 마무리가 가능한 왼쪽 측면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손흥민의 다재다능함 때문에 산토스 감독은 그를 한 포지션에만 묶어두지 않을 것이다. 산토스는 손흥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팀 플레이어인데요. 저는 소니가 고정된 위치보다 기동성이 좋은 위치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동성이 좋고 좌우로 움직일 수 있을 때 팀 플레이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팀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게 손흥민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엔제 감독처럼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은 왼쪽 측면에 박아놓고 크로스 올리게 시키지 않겠다. 다재다능한 위치에서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라고 말하는 LAFC의 신인 감독이었는데 와 정말 이 감독의 새로운 전술 손흥민 선수의 활용법은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드 감독이 극찬한 산토스 감독의 손흥민 선수의 활용법을 보면 이 키패스 맵을 다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르티네스와 부안가는 키패스가 하나도 안 났거든요. 이거는 얼패스고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키패스를 다양한 곳에서 뿌려주면서 지금 좌우 중앙을 가리지 않죠. 손흥민 선수를 더 강력하게 만든 도스 산토스 감독이다. 손흥민 선수를 더 변화무쌍 신출 기몰하게 만들면서 LAFC 축구에 원래 직선적인 축구였다면 더 다양한 변수를 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골을 넣는 패턴을 만든 것이 이 감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와 손흥민 선수와 산토스 감독의 이번 시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하튼 손흥민 선수를 더 강력하게 사용할 것이다.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었다라는 월드 매체의 극찬 소식 전해드렸는데 일단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와 경기가 기대가 되는데 메시가 그 경기 나올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음 소스가 많거든요. 또 최대한 영상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